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죠.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죠. 좀 오버하신 것 같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지만 아직도 내란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내란으로 구속되었다가 구속 시한을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별, 회개한 논리를 앞세운 판사와 검사가 윤석열을 풀어주고 권한대행이라는 한덕수와 최상목은 헌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더니 오늘은 한덕수가 또 다시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4월 18일 만기가 되는 헌법재판관 2명의 후임을 권한대행인 자기가 지명했습니다. 이번에 만기가 되는 헌법재판관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몫으로 50일 뒤에 선출되는 새로운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권한대행인 한덕수가 감히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입니다. 그것도 비상계엄 당시 안가에서 회의를 하며 2차 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것입니다. 이건 명백한 내란 행위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한덕수를 강력히 처벌해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도 이들 내란 잔당들은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니 우리 모두가 끝까지 긴장을 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영상 함께 보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변치 않습니다. 한덕수도 변치 않고 국민의힘도 변치 않고 절대 끝까지 또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 바퀴벌레 같은 사람. 바퀴벌레가 몇 억 년 동안 생존했죠. 대단합니다.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줄은 몰랐습니다. 마은혁 임명해 줄게. 그러나 2명은 이완규, 함상훈. 근데 함상훈 씨는 이런저런 재판과 관련해서는 그렇다고 치고요. 이완규는 쇼킹한데. 일단은 지금 공수처 수사 대상자입니다. 그쵸.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계엄 때 이제 무렵에 4인 회동 있지 않습니까? 삼청동에서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등등 그렇죠. 4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있었던 당사자고 안가 모임의 당사자. 그리고 윤석열의 친구고 아주 친하다고 하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계엄에 밀접하게 어떤 관련이 되어 있거나 최소한 어떤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 거의 나가면서 이거 초치고 나가겠다. 윤석열도 이렇게는 못했을 것 같은데. 윤석열도? 이거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자라는 이러한 전략은 제가 볼 때는 어제 갑자기 생각해냈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합의 수준이 있었겠죠. 근데 그 합의 수준은 뭐였겠습니까? 이들은 다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작동시키고 싶었던 이 전략은 4월 18일 이후까지 이 탄핵 심판을 미루고 계속 지연을 시키고 그럼 4월 18일 이후에 이제 2명의 재판관들이 이제 퇴임을 하고 나면 그러면은 헌법재판소가 마비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계속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노래를 불러대지 않았느냐. 그렇지. 그러니까 3명을 임명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꺼내는 거죠. 그러면은 윤석열 탄핵 심판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가는 겁니다. 그 판을 노렸을 것이다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원래 그렇게 갔어야 되는 건데. 원래 계획돼 있었다. 그렇죠. 원래 그렇게 갔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4월 4일 날 일단은 이제 선거가 나온 것이고 그래서 윤석열의 계획이 이제 가다가 이제 멈춰야 되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흔적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한덕수가 어쨌든 간에 이쪽 저쪽 지금 그러니까 일종의 남아있는 계획을 그냥 이제 수행을 하면서 어제 헌법재판소가 국회 질의에 답변을 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민주당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마은혁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를 했더니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헌재가. 있다고 답을 했고 이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계속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래 이 국민의힘 쪽에서 또 요구하는 균형을 맞춰줘야 될 또 그러할 또 이 입장이 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구를 해야 되냐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이 균형 맞춰주는 차원에서 나머지 2명은 누구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원래 있던 계획을 불완전한 형태로 작동을 시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알박기 같은 게 앞으로 있을 뭐 검찰총장 탄핵이라든지 뭐 각종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법무부 장관이랑 박상재랑 해가지고 다 이완규랑 그 모임에 안가임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 이렇게 알박기를 하면은 설사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각종 위헌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탄핵 관련된 것들을 혼자가 다 막아버릴 수 있겠구나. 6년이에요, 임기가. 와. 예, 6년이기 때문에 대통령 몫으로 이제 임명할 거를 차기 정부가 해야 되는 거를 지금 임명을 한 거고, 죄송합니다. 자격 요건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은 뭐 이제 법조인들 중에서 이제 얼마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 각 호에 하나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첫 번째가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두 번째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세 번째가 탄핵에 의해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예. 수사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사받으면은 유죄가 나오면은 이게 그러니까 임명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자격이 유죄가 나오면 유지가 되느냐?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범죄자가 앉을 수 있어요? 그렇죠. 최고에. 그러니까 이건 수사를 일단 빨리 제대로 해야 된다. 그 생각이 들고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일단 탄핵을 해야 되나? 법제 처작을 지금? 이게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이에요, 진짜. 이게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계속 체제 전쟁을 얘기를 해요. 윤석열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체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게 지금 그 체제 전쟁의 어떤 윤석열 파면 이후에 처음 나타남 체제 전쟁의 어떤 시발점 같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이게 지금 하나회는 군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거에 척결이 가능했어요. 물론 그들이 뭐 쿠데타를 일으킨다 뭐 이런 위험이 와이에스 때 있었지만 쿠데타를 일으키면 하나회는 그대로 다 전멸이겠죠. 국민들에 의해서. 근데 이 윤석열의 검찰 세력은 무력은 없지만 이런 법꾸라지 같은 이런 걸 계속 획책한단 말이에요. 일종의 연성 쿠데타 같은 거죠. 이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획책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게 또 나올지도 몰라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지 하는 생각을 좀 오면서 해봤어요. 이완규 함사원에 대해서 일단은 헌법재판관도 수사를 받고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국회의원도 그렇듯이 자연히 직을 잃습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나중의 일이고. 유죄 확정되고 난다. 근데 여태까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들이 법을 판단하는 재판관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을 없었어. 지명하거나 임명 요청을 한 전례가 있었나?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공수처에 입건이 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건 맞죠? 그렇죠. 지금 같이 이완규는 같이 고소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확실히 수사를 받을 거고 기소 가능성도 대단히 높고 유죄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사람인데 이런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고 청문 요청을 한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걸로 다퉈야 되느냐? 일단은 가처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처분. 왜냐하면은 공정한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국민들은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받고 있는 헌법 소원 냈고 뭐 이런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가처분은 어디 있다? 법원에 있다는 겁니까?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에 있다. 그 이진숙 한 것처럼. 한 것처럼. 예. 그것처럼 그러니까 이진수에 대해서 그 7명을 6명 심리 가능하다고 가처분 했듯이 헌재도 가처분이 되기 때문에 국회가 됐든 아니면 일반 국민이 됐든 간에 헌법재판 하고 있는 사람이 나 이완규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 재판을 받으면 안 된다. 그치. 이거 임명 인사청문 못하게 임명 못하게 가처분을 해갖고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국회가 권한쟁의하는 방법도 있어요. 국회는 대통령 임명하라고 돼 있는데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거 임명이 가능한 거냐? 그렇지. 본인도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 얼마 전까지도. 그렇죠. 예.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버젓이 임명하는 거는
국회가 정당하게 대통령이 지명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인사청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인사청문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을 한번 청구해 보는 거 하면서 가처분도 같이 하는 거. 네.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다 안 되면 이런 극약 처방 같은 건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개헌해서 대법관이랑 헌재를 리셋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개헌의 프레임에 들어가잖아. 그건 이제 나중에 해야죠. 나중에. 근데 이제 그런 방법도 있죠. 이게 제가 뭐 법을 정확히 몰라가지고 더 자세히 찾아보긴 해야 될 텐데 이게 대통령이 지명하는 이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들이기 때문에 뭐 따로 국회에서 뭐 이 선출하거나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지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최대한 어쨌든 시간을 벌 수는 있는 거죠. 나은영 재판관은 인사청문이 끝났지 않았어요? 그거는 인사청문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 선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지금 임명을 그냥 해야 되는 것이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죠. 네. 나머지 두 명은 대통령 몫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네요. 설명을 좀 드리면은 지금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요청을 일단 해야 되고 인사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인사청문회를 국회가 안 해버리면 안 하고 질질 끌면은 그렇죠. 임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헌법재판소법에는. 네, 아. 그럼 질질 끄는 것도 가능한데 근데 문제는 또 예. 인사청문회법에 보면 국회가 최대 30일 동안 인사청문회를 안 하면 그냥 임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지.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사청문 이번에 할 거고 그럼 한 5월 정도에는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안 한다 하더라도 5월 정도에는 한덕수가 임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야, 이렇게 되면 아니 이게 한덕수를 탄핵을 빨리 안 한 게 그냥 좀 기다리고 있으면 그러니까 맨날 이런 식으로 뭐랄까요 그 또 다른 프레임 야 이거 너무 나가는 거야 화합과 통합을 생각해야 돼 협치를 생각해야 돼 이러다가 오 하다가 꼭 뒤통수 이렇게 맞는다니까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심우정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이 남아있는 라이온 일병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들이 윤석열이 탄핵되고 나서 파면되고 난 다음에 그 전장터에 남아있는 그러면서 본인들의 어떤 범죄 행각을 주섬주섬 줍고 있는 그래서 안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 그 수많은 라이온 일병들을 차근차근 구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사람들한테 일종의 용기를 주는 어떤 시그널인 거죠. 그렇지. 야, 내가 얘네 알박기 하고 갈 테니까 너네 최소한 탄핵은 안 될 거야. 그렇지. 진짜 야, 끝까지 이러네. 대단하다 진짜. 그러니까 너무 많이 또 뭐 민주당이 탄핵을 했다. 저도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도 다른 방송에서도 하긴 했는데. 그 바로 그냥 뒤통수 쳐버리는 그러니까 거야. 이런 거 보면은 어.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진짜로. 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와 진짜 이거 그러니까 막 김도현 변호사님이 잘 말씀하셨지만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돼요. 일단은 뭐 가처분 신청도 내고.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탄핵 결정이 된 경우에는 직을 유지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뭐 제가 헌법재판관을 탄핵하는 거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자기들끼리 또 이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뭐가 됐든 지금 법제처장을 탄핵을 하든 한덕수를 탄핵을 하든 뭐 만약에 되면은 이왕규를 다시 헌법재판소장을 탄핵을 하든 그 전에 가처분 신청하고 청문회도 최대한 지연하고 쓸 수 있는 거는 다 써봐야 되겠다 진짜. 이거는 윤석열 아바타 윤석열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엔 다만 탄핵이 되면은 5년 동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윤석열을 못 하고 그러니까 이왕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하면서 예.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하면서 가처분을 청구하면서 위헌 심판도 같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가처분에서 법률을 위헌으로 선고할 수 있거든요. 예. 그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3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하지 않으면은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그 조항 이거 위헌이다. 아. 이걸 위헌으로 가처분해서 선고를 하면 어. 네, 시간을 무한정 끌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법리는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진짜 누가 봐도 부적격자인 헌법재판관 후보들이고 수사를 받고 있고 네. 그리고 정당성이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지금 지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에 대한 공정한 헌법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거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다. 예, 이건 숙고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30일 내에 그냥 얘네 이 두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그 조항부터 위헌으로 선언하고 가자. 이렇게 가는 방법 생각해 보시죠. 이야.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